그러면 넥스트 테슬라 이제 이런 거에 좀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넥스트 테슬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테슬라가 좋고 이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테슬라 그럼 안드로이드가 될 수 있는 애가 뭐가 있을까? 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1편에서 최종환 테슬라 오너스 클럽 코리아 초대 회장님 모시고 테슬라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테슬라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780달러로 제시를 했어요. 올린 건데, 그리고 뭐 다른 IB들이나 증권사들도 테슬라 전망이 밝다고 예측하는 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현실적인 목표 주가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근데 사실 그 목표 주가라는 게 내가 투자 기간을 얼마로 잡느냐 그리고 이 회사를 얼마나 신뢰해서 얼마나 먼 미래까지 회사의 성장을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개념이라서 매우 주관적이고 매우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제가 뭐 꼬집어서 얼마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 마음속으로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이거를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회사에 대해서 공부가 잘 돼서 먼 미래까지 회사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라면 업사이드는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도 지금 만들고 있고 테슬라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만 하더라도 연간에 한 2,500조 시장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500조 시장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시장은 본격적으로 개화된다고 하면 아크 인베스트 추정에 따르면 1경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뭐 태양광 패널, 솔라 루프, 그다음에 ESS, 가상 발전소 이런 에너지 사업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사업은 전 세계 단일 시장 규모로는 뭐 수경이 넘는 압도적인 규모의 시장이 에너지 시장이죠. 만약에 이런 분야에서 테슬라가 뭐 1등 내지는 높은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시장에서 끌어올 수 있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뭐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건 너무 먼 이야기고 또 테슬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분들의 좀 단기 전망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이런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던 기관들도 최근에 계속 다 돌아서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고 500불, 700불,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1000불 이런 식으로 지금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과거의 전직 애널리스트 혹은 애널리스트는 아니었지만 애널리스트 뺨치는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트위터에 가면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게리 블랙, 그다음에 제레미 스티븐슨, 맷 스미스, 갈릴레오 러셀 해외 유튜버들도 있고 또 국내에서는 레이어드라고 하는 블로거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팬들한테는 그 레이어드의 블로그 글이 거의 성지와 같은데 그런 분들의 목표 주가는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단기 뭐 1년 목표 주가, 2년 목표 주가, 2년 후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목표 주가를 참고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훨씬 더 잘 맞았다. 그런 분들 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 테슬라 목표 주가를 뭐 800불, 900불씩 이런 식으로 계속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테슬라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신념이 되게 강하신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2009년, 10년경에 테슬라를 알게 됐고 그때는 뭐 제가 시승을 한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뭐 골프장 카트 수준이 아니라 공도에서 장거리를 갈 수 있는 폭발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 전기차가 가능하단 말이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2017년도에 제가 이제 직접 시승을 해보고 너무 놀라서 이제 오너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오너가 돼서 느껴보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성능에 이끌려서 차를 좋아하게 됐는데 제가 산 차는 그 당시에 1억이 조금 넘는 차였지만 성능으로 따지면 뭐 정말 3억, 4억 하는 슈퍼카에 버금가는 폭발적인 가속력 이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슈퍼카를 찰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력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는데 막상 사서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경제적인 거예요. 내연기관 차량 비교하면 뭐 엔진, 흡기, 배기 이런 게 전혀 없고 엔진 오일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메인테넌스에 대한 비용
그런 것들도 거의 없어요. 그동안 든 비용이라고는 워셔액 넣은 것밖에 없거든요.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좋은데 경제성까지 있다.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결국은 저를 완전히 이제 매료시킨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회사까지 적게는 하루에 2시간, 많게는 3시간까지 출퇴근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테슬라를 이용하고부터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대부분 자동차 전용 도로 내지는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90% 이상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반자율주행 기능에 이제 맡겨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아예 뭐 운전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고 전방은 주시하고 있지만 좀 릴렉스 할 수 있고 팔과 다리가 좀 쉴 수 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저한테는 큰 장점이고요. 오버디에어 업데이트라고 해서 기술이 점점 더 공짜로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이제 아이폰처럼 업데이트가 되면서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예전에는 제가 불안해서 못 맡겼던 구간도 어느 순간인가 이게 잘 이제 인간처럼 운전을 하고 급가속, 급감속이 되게 불편했던 그런 구간들도 굉장히 인간처럼 부드럽게 가속하고 부드럽게 감속하는 걸로 바뀌면서 이게 점점 인간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통차 혹은 경쟁자들이 따라오는 속도가 빨라져서 테슬라와의 격차가 좁혀지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구나.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가나 양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이런 부분도 지금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모든 면을 봤을 때 테슬라의 경쟁력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차를 즐기는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너무나 이제 즐거운 상황인 거죠. 기왕 모셨으니까 투자자분들께 좀 좋은 정보 몇 개 더 드리기 위해서 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저희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향후에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 이미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테슬라 이외에 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지 다른 전기차 회사라든지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저를 이렇게 전문가라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되게 민망한데요. 저 전문가 아니고요. 그냥 테슬라 장기 투자자입니다. 뭐 일반적인 분보다 조금 더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제 의견이 뭐 정당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질문에서 미처 못 드렸던 질문을 마저 드리면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요소도 굉장히 저는 큰 매력이자 투자 요소였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전기차를 운영하고 보니까 주유소를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는 거하고 그냥 내가 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수시로 충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주유소 가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유소 가서 기름 냄새 나는 것도 싫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요즘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호주의 산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지금 내연기관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때문에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오고 있고 부작용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차 오너가 되고 나서 느끼는 거는 내연기관차가 이렇게 안 좋구나. 우리 삶에도 안 좋고 정말 내 자식이 살아갈 지구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전기차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건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마불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쉽게 꺼질 수 없는 테마. 정말 10년, 2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패러다임이고 주식 관점에서는 진짜 쉽게 꺼질 수 없는 테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넥스트 테슬라 이제 이런 거에 좀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넥스트 테슬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테슬라가 좋고 이거 원하던 답변이 아닌데? 네, 그 테슬라 같은 회사를 찾으시려면 그냥 테슬라 투자하시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테슬라 혹은 2인자 왜냐하면 뭐 아이폰도 있지만 구글 안드로이드도 그렇죠. 충분히 성장했으니까요. 그럼 안드로이드가 될 수 있는 애가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폭스바겐이나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중국의 3대장이라고 불리는 니오, 그다음에 샤오퐁, 리오토, 뭐 그다음에 지리자동차 등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니오나 엑스펑,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독자적인 어떤 장점, 특장점들이 잘 가지고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니오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수압 시스템이라든지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릴 정도로 그냥 대놓고 뺏겼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또 약간 다른 그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뺏긴 제품이 오면 카피캣, 짝퉁 이러잖아요. 저희는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제대로 뺏긴 거. 와 최고다. 이 정도 뺏겼으면 진짜 인정해줘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샤오미도 그래서 성공한 건가? 네네 그렇죠. 샤오미도 약간 그런 감정이 기인한 게 있고요. 그래서 저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포지션을 잘하고 있고
리오터 같은 경우에는 EREV라고 해서 하이브리드인데 반대 개념이에요. 전기차가 주이고 부족한 에너지는 그 엔진이 발전기 개념으로 전기를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하이브리드 반대 개념인데 이게 뭐 거의 1000km를 간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런 좀 독특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이 각각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니오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 엑스펀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리오터 같은 경우에는 메이탄 듀엠핑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거대 그룹들이 다 최대 주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지분을 또 가지고 있고 중국 시장의 어떤 파이를 생각하면 얘네들이 마켓쉐어를 조금만 가져가더라도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뭐 테슬라 좋은 일만 시켜주지는 않을 거고 자국 기업을 밀어줘서 키울 거 아니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들은 잘하겠지만 다만 이런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IP 지적재산권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본다면 글로벌하게는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마켓쉐어를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특히나 이제 폭스바겐이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전통차 업체들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배터리 업체와의 협업 뭐 이런 것들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놓을 전기차 라인업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거의 모든 세그먼트의 신차 라인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폭스바겐이나 현대기아차가 잘할 것 같고요. 테슬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현대기아차가 차세대로 준비하고 있는 전기차 컨셉 이런 거 개발할 때 제가 가서 조언을 한 적도 있고 품평회 같은 것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팀 교육 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열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고요. 반드시 따라잡겠다는 의지가 정말 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저력 그리고 현대기아차 직원들의 어떤 열정들을 고려를 해볼 때 정말 테슬라를 따라잡을지는 모르겠으나 테슬라 말고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회장님 본인 스스로 판단하실 때 네. 아, 나 참 성공한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 테슬라 주식을 판 게 아니고 아직 투자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투자는 진행형입니다. 운이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테슬라를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미리 캐치하시고 네. 또 크게 베팅하시고 물론 실현하진 않았지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굉장히 투자자로서 감이 있으시다, 성공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 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당연히 네. 회장님처럼 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신만의 어떤 투자 뷰가 있다면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셨는지 뭐 이런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네.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현대 같은 시대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가 정말 큰 서기로 돈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더 앞으로 2, 3년은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어떤 투자자가 될 것이냐,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은 무엇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라는 게 왕도가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투자의 분야도 뭐 부동산, 비트코인, 뭐 주식 다양하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쪽에 재질이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투자의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든지 한번 해보시라. 작은 돈을 가지고 처음부터 막 목돈을 태워서 뭐 베팅을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투기인 거죠. 그게 아니라 나도 투자자로서 내가 어떤 게 잘 어울리고 잘할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닥치는 대로 다 해보시는 거죠. 다양하게 하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투자가 뭔지를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처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권에 종사하지 않고 내가 생업이 바쁜 사람이라면 전문적인 투자자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본업을 하고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하면서 투자로도 수익을 낸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기자님 저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니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하셨어서 저희 감이 안 하실 텐데 저기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밸런스 있게 한다.
쉽게 말하면 부인한테 욕 안 먹고 가정 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러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에요. 일에만 몰두하기도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뭐 인간의 노력과 시간은 한정 유한한데 그렇죠. 그걸 나눠서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다가 또 하나의 짐을 더 얹어서 투자까지 잘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시간과 노력을 최적의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투자가 가장 승률이 높으냐 혹은 나의 삶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우량한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량 주식은요, 파괴적인 성장 산업, 과거에 없던 기술이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업은 장기 성장할 수 있고 기업의 가치가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회사라면 내가 정말 투자에 대한 센스가 좀 부족하더라도 혹은 내가 투자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알 수 있거든요. 일례로 제가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 너무 좋아했는데 아이폰만 열심히 사고 투자를 안 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뭐 아이폰이 가지고 온 스마트폰, 그러니까 인터넷을 내 손으로 가지고 온 혁명을 아이폰이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 이후로 세상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정말 뭐 1년, 1, 2년 반짝하고 끝날 회사가 아닐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2011년에 그러니까 투자하셨습니까? 네, 오. 2011년에 대학생 때인데 애플 주식 2주를 샀어요. 네. 근데 네, 아이, 야간에 대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2주를 샀는데 아르바이트를 했어야지. 그마저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에 이렇게 좀 막 지지부진 안 좋을 때 팔았어요. 용돈 부족해서. 네네. 어쨌든 성견지명이 있다는 거. 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잔파동이라든지 그 이렇게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는 잔파동이 있는데 뭐 고점에 사서 저점까지 물려버리게 되면 몇 년 동안 뭐 수익 실현 못 하고,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이클을 지날 때마다 결국 진폭이 커지면서 성장하긴 하지만 그 사이클을 어쨌든 겪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학, 정유,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투자하기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아까 같이 10년에 한 번 나오는 세상을 크게 바꾸는 기업. 10년 전에는 애플이죠. 앞으로 10년은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테슬라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10년은 한국 같으면 SK텔레콤. 그러네요. 그죠? 그 전에 10년은 네이버 다음.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보면 그렇게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회사는 내가 정말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 캐치할 수 있으니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고 나는 생업을 열심히 하면서 만들어진 돈 가지고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승률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그러면서도 직장생활,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뭐 저기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있고 뭐 어줍지 않게 리포트 보면서 애널리스트 흉내 내봤자 수익도 안 날 뿐더러 욕만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큰 파도에 올라타서 그 파도가 끝날 때까지 여행을 즐겨라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앞으로 업사이드가 되게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근거는 당연히 기술적인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테슬라 말고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그냥 테슬라 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폭스바겐이나 현대차종도 이렇게 추천해 주셨고, 아니면 뭐 충전 관련된 사업하는 기업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자분들께 좀 조언을 부탁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투자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자신에게 맞는 투자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된다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인데 파괴적인 성장 산업군에 속해 있는 우량한 기업 사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속이 편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최종환 테슬라 오너스 클럽 코리아 초대 회장님 모시고 테슬라 고평가 논란 그리고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